오늘 한번 소액으로 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들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 자, 이제 경매로 이제 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매 물건이 지금 2만 5천 개가 넘었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완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완전 소액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 이제 지분경매 얘기를 하면은 다들 하는 말이 뭐 협상해야 되고 전자소송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다, 뭐 이게 팔리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못할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은 어느 분야든지 경험이 있고 하시는 분들 얘기만 들으라고 해요. 자, 지분 경매를 보시면요. 지분 입찰 물건이 있고, 자, 우리는 그냥 감정가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잡을게요. 그럼 뭐 유찰이 되고 하면은 제가 볼 때 500 내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검색을 하면요. 지금 나온 게 440개예요. 자, 경매만 있나요? 공매도 있죠? 공매도 검색으로 가서 1000만 원 아래로 해서요. 지분 매각 210개. 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600개 정도 돼요. 예, 이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지분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공유자들의 관계가 제일 좋아요. 사실 지분 경매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매도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냐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공유자들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가족, 뭐 지인, 뭐 일반적으로 가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요.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이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분의 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묘지라든가 뭐 농지라든가 일반적으로 전답 과수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런 그 가족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중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이제 많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어떻게든 사과라고 막 푸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재산인데 그거를 자그 외딴 사람이 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가라고 하면은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일반적으로 사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약간 한 발 뒤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러면 좀 기다려 보시고, 또 그런 식으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단타를 쳐서 자금 회전을 해야 된다고 또 못 기다리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역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안 사주면 답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걸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지분경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거의 다 토지예요, 토지. 예, 전답이 엄청 많고요.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지방 토지가 팔리나요? 이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농지증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방토지 팔려요. 예, 팔리고, 그리고 농지증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항상 드립니다. 예, 농지증을 실제로 넣어보시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하셔야지. 제가 어제도 수업했거든요. 어제 수업했는데 그 수강생 농지증 나와가지고 들어가요, 입찰. 다 해요. 다 하는데, 농지증 넣어보지도 않고 농지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농지치드 자격 증명은 신청해 보셨어요?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 그럼 저는 농지증을 어떻게 발급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은 폼에 맞게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지자체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예.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지자체마다 살짝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보는 관점들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도 해보시고 발급이 되면은 발급받고 발급이 안 되면은 지자체 전화해가지고 사유가 뭔지 물어보고 좀 이런 거를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하고 막 해가지고 농지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농지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농지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면은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이 영상 제 수강생들 보시겠지만은 일단 저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넣어보고 안 되는 이유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이유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제가 이거를 해보고 말을 하겠죠, 당연히. 저도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종류별로 좀 이것저것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안 사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가족끼리면은 상속받은 어떤 부동산이라면은 사갈 확률이 높지만은 안 사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전자소송을 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지분 5분의 1을 내가 소액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시세가 뭐 예를 들어 뭐 한 600만 원 뭐 반값에 받아다 칠게요. 근데 얘기를 해도 이 공유자들이 가족인데도 대화가 안 돼. 서로 안 사겠대. 알아서 하래. 네 알아서 하래.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 토지니까 일반 시세보다 좀 싸게 받아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분 전체 부동산을 한 2,500만 원에 받아갔어요. 그럼 나는 지분이 5분의 1이 있죠. 그럼 난 얼마를 배당받아요? 대략적으로 500만 원 배당을 받는 구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세 조사를 꼼꼼하게 정확히 해야죠. 자, 근데 이게 이 1,000만 원 아래째 지분 보면은 지금 이게 지방 토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시세 파악하기 너무 힘들다고. 시세 파악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나 네이버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는 그런 게 너무 없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저는 용도, 뭐 도로, 입지에 맞게 시세 파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그거보다 싸게 들어가고 내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범위를 정해서 그 정도만 정해서 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뭐 지금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입찰할 이제 수강생들 물건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100만 원 버는 것부터 해보라고 해요. 300, 4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순수익 100만 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은 엄청 좋습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무시를 하는데 그런 분들 치고 제가 부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정말 부자는 이런 사소한 소소한 돈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팔린다 안 팔리냐 가지고 다들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똑같은 생각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소액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소액으로. 자, 제가 얼마 전 제가 아까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요. 뭘 썼냐면은 자, 크게 실패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저도 크게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실패하지 않은 법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게 뭐냐? 소액으로 시작하고 누구보다 꾸준히 하면 돼요. 자,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신권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낙찰된 사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왜 받았지? 이 사람 얼마나 수익을 받지? 이 동네는 왜 이렇게까지 받았지? 이런 거를 계속 보시고 그리고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게 물론 부동산 들어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뭐 아파트 내부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정 안 되면은 일단 가서 좀 상권 파악도 해야 되고 지하철도 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 사람들이
그럼 이 동네에 많이 내리는 역은 왜 많이 내리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상권 파악하고 임장 갔다 오라니까 차 가지고 가요. 특히 아파트 보러. 아파트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수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차만 끌고 가서 여기 쓱 보고 여기는 뭐가 좋네, 뭐 향이 어쩌네, 뭐 여기는 뭐 세대수가 어쩌네. 그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뭐 아예 안 되진 않겠죠. 저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웬만한 역을 다 외우고 있고, 그 경기도에 있는 그런 그 경전철 있잖아요. 뭐 용인, 뭐 의정부, 뭐 김포, 뭐 인천 1호, 1, 2호선, 저는 이런 것도 엄청 타봤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뭐든지. 근데 이제 집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추울 때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남들 안 돌아다닐 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12월이죠. 다들 마음 뒤숭숭해요. 한 거는 없고 또 한 달 더 먹고 25년 오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면서 다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크게 실패하는 사례는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한 거, 돈을 크게 쏟아부은 거, 이게 주된 이유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경매도 한 번에 몇 천만 원 벌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시세 파악 정확히 해가지고 토지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죠. 뭐 정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제 커뮤니티 라인도 올렸지만은 토지 생기초도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5만 원 내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만한 가성비 없어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한 바퀴를 돌려보는 거죠. 수익을 한 100만 원 정도라도. 그럼 100만 원이 어디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려면은 직장 월급이랑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며칠을 나가야 100만 원 어치 일을 하는지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얘기가 안 되면은 내가 또 어떤 식으로 또 협상을 해야 이 사람들이 협상이 잘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또 나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내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어요. 저 또한 계속 이제 그 안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에어비앤비, 요즘에 농어촌 민박업도 올리고,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올리고, 폐교로 돈 버는 법, 그다음에 뭐 지방에서 소액으로 돈 버는 법, 아파트도 올리고, 빌라도 올리고, 뭐 토지도 올리고, 뭐 다 올리잖아요. 지금 퇴사에 대해서도 올리고. 저도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했던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소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소액으로 할 거고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저도 크게 실패하기 싫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액으로 꾸준히 많이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하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대 때 강남 8학번 살면서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 얻으신 분 당연히 못 받고 경제적 자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신 분들이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실거주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제 친구 부모님들. 예.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양을 일단 늘리세요. 그 일하는 양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조금이라고 많이 벌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저 돈 내고 배우게요. 저도 그런 것 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액이 있다면은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은 저라면은 뭐 다른 것도 계속 하겠지만은 부동산 쪽에서는 한 300, 400에 낙찰 받아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지분 경매를 하겠다. 근데 이런 게 거의 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좀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남들이 좀 꺼려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수익화 낼 수 있게 정말 꼼꼼히 분석을 해서 저라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최악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받아야 된다. 이거는 명심하시면 되고 너무 한 번에 매도가 잘 안 된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도 어,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셔야 소액으로도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다들 소액으로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